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제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장문을 써서 사실상 이 부결표 던져달라 했는데 뭐 자기가 불체포 권리 포기하겠다는 말고 완전히 거꾸로 한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아니 건강이 위태로워서 수액 맞고 단식한다는 분이 어떻게 10장에 달하는 장문에 이거를 썼을까? 아무리 구술로 받아쳤다 해도 야 이건 미리 준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준비한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단식 들어가기 전부터 또는 단식 초창기 때부터 이거 표결할 때 이런 메시지를 내자라고 참모들과 짜 맞춰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재명 단식의 목적은 방탄이었다는 게 어제의 메시지로 증명이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정치를 이렇게 얕게 할 수가 없는 게 뭐 그런 일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오히려 가결시켜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오히려 동정표가 더 나와요. 그러면 동정표 때문에 부결이 되고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지만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켰다는 클레임이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모양 빠지게 정말 찌질하게 찌질하다는 말 제가 사전적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는 뜻이더라고요. 딱 맞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찌질하게 읍소하는 편지를 쓰니까 아 그래도 대표가 단식하는데 부결할까 했던 사람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또 가결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친명계에서도 그건 너무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박찬대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에서 본인도 그 메시지는 안 내는 게 나았다. 근데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옆에서 그 코 파주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 정도로 간신배인 사람이 그 정도로 간신배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메시지는 안 내는 게 나았다 할 정도면 이건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이재명 대표가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랬더니 정말 포기할 줄 알았냐라고 또 국민을 조롱한 거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사실은 아니 저렇게까지 할까? 결국은 뭐냐면 나 정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나 자신 없어. 빵에 들어갈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또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이재명처럼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맞아요. 그런 말 했어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청렴한 사람에게는 영장 심사 받아서 이게 만약 기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저희가 뭐 사법 리스크다 뭐다 비판하기 어려워져요. 그렇죠. 검찰도 굉장히 공경에 빠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있으면 가면 돼요. 가서 판사 앞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이건 심지어 유죄 무죄도 아니고 구속이 필요하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불구속 기소가 많아요. 하나의 흐름이라서 혐의가 정말 많이 소명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불구속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당대표라 도주 위험도 별로 없고 본인 떳떳하면 증거 인멸할 위험도 없잖아요. 근데 범죄 명의도 명확처럼 당연히 기각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거 잘못하면 인정될 것 같아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원래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고 지금 움츠러든 채 소리만 시끄럽게 내고 있는 건데요. 정말 떳떳하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내가 이번에 심사받으면 구속이 빼박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1차 조사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쌍방울 대북 송고와 관련된 1차 조사에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2차는 가서 2시간 만에 서명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차 조사에 그 영장 관련된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고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했다 이거죠. 증거가 많구나. 이거 내가 서명하면 큰일 나겠다. 이대로 내가 심사받으면 진짜 구속되겠다라는 겁을 좀 그때부터 먹은 게 아닐까 이게 왜냐면요. 지금 그때 이 검찰이 들이밀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사인했잖아요. 대북 송금하는 거. 사인을 다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 올린 거를. 그래서 사인하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 밑에서 올리니까 사인한 거야. 난 내용 몰라.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데 그거는 해명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누가 봐도 서류에 서명했다는 건 자기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다 알았다는 얘기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17번이나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화영이 혼자 했다. 내 허락받지 않고 뭐 전결했다라고 꼬리 자르긴 하는데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말을 오락가락 계속 바꾸잖아요. 지금 뭐 본인은 신뢰하던 변호인까지 지금 사임되면서 고립 무원인데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고와 관련해서 이거 이화영이 당한 거다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이 네. 이화영 기회도 들어갈 거잖아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제 이화영의 심경도 또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액수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하면 몇십 년형이 나와요. 이게 지금 그럼 이화영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도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요즘 장채우께서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기셨다고 들었어요. 뭐죠? 장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신다고. 네. 그 이번 날짜를 정확히 예측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다고 하는데 네. 9월 18일 영장이 청구되는 날에 앰뷸런스 실려갈 거다. 이렇게 네. 좀 구체적으로 예측을 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한 4, 5일 전에 영장 언제 청구될지 네, 그렇죠. 단식 언제 그만둘지 네. 예측을 했는데 네. 이게 제가 대단한 예측을 한 게 아니라 네. 정치 지도자는 네. 항상 대중과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고 네.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재명은 네.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움직여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지금 코너에 몰려서 뭔가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질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뻔히 보이는 그 얕은 수대로 움직이고 있고 어제 메시지 나온 것도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잔치국수 빨리 먹여달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똑똑이 장해찬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시청자들도 관심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하다가 이제 건강에 앉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하필 20km 떨어졌는데 저 멀리 여의도에서 엄청 멀리 중남구에 있는 녹색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 병원하고 특수관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보기엔 이것도 속보이는 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병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민노총 위원장, 한노총 위원장 같은 노조 위원장들이 포함되어 있고 민노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병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재, 시비 관련한 뭐 그런 병원을 전문으로 했으니까. 녹색병원 병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할 때 그 경기도 노동정책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지금은 3대 병원장인데 2대 병원장은 녹색병원 병원장 마치고 또 경기도 의료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기도와 굉장히 끈끈한 유착관계로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저작거리의 음모론을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순수하고 결기 있는 단식으로 보이기에는 의혹투성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병원 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대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곡기는 끊어도 계속해서 그렇죠. 상태가 이게 맞으면서 링거 안에 모든 영양 뭐 그다음에 포도당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 실려갔던 여의도 성모병원 거기서도 큰 이상은 없다 이런 식의 처음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좀 신기하긴 합니다. 예전에 단식하셨던 정치 선배님들은 보통 일주일 8일 되면 사경을 헤매고 맞아요. 열흘 되면 거의 그냥 끝났어요. 사람이 힘들어했는데 얼마나 건강하시며 어떤 체질이며 20일을 단식하고도 이렇게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리고 A4 용지 10장 분량의 메시지를 쓸 수 있는지 구슬을 다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뭐 박강원 원내대표 만나고 그러니까 하실 거 다 하세요. 근데 건강은 위중하다.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신기하죠. 그 건강 체질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통과가 돼도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큰 거죠.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 만나서 한덕수가 대체 뭐 잘못했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죠. 그냥 무작정 나쁜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잼버리 폐영식이나 이런 공식 행사에서 한덕수 총리님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한시도 앉아있지 않고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잼버리 세계연합회 뭐 이사장 이런 분들 다 외국인인데 영어로 계속 이야기하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분을 제가 몇 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겠다고 민주당이 실력 행사하는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논리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고요. 이런 탄핵 중독, 해임 건의 중독이 민주당을 좀 많이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뭐 해임 건의안도 들어가고 또 검사 탄핵 소추안도 올라가고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또 노란봉투법에 방송법까지 아주 줄줄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끝장 폭주를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부결이 되고 나면 또 뭐 기미가 좀 누그러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지금 아마 전국은 어마어마한 회오리 속에 빠져들 텐데 일단 자 혹시라도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뭐 사실상 분당 상태에 돌입하게 되겠죠. 상태로 간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지금 뭐 몇 명 모였는지 몰랐지만 그 개딸들이 지금 완전 인간띠 있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친명계 세력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번에도 칼 휘둘렀죠 한번. 또 그들이 이제 가결 던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분당이 확정된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뭐 대표가 구속됐는데 당대표 계속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글쎄요. 지도부가 가만히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심리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감이 민주당에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친명계에서나 이재명 대표도 아무나 비대위원장 안 시킬 거예요. 자기 편 아니면 안 시킬 것 같아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녹색병원을 병문안했을 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밖에서 항의를 했어요. 문재인 출당하라 이러면서. 아이고 출당이요? 네, 그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공식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도 봉합이 안 돼요. 안 된다. 개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사이가 좋지 안 좋죠. 않잖아요. 원래부터 안 좋았죠. 대선 경선 때부터의 악연이죠. 악연이 있어. 그래서 북한 갈 때도 이재명만 빼고 가니까 쌍방울 통해서 가려고 저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걸려든 거고 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병문안 왔을 때 이재명의 속내는 내가 너 때문에 북한 가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박원순, 최문순만 데려갔잖아요. 그렇으니까요. 똑같은 접경지인 경기도도 접경지 얼마 커요. 쏙 빼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봉합할 인사는 없다. 그러면 이제 가결이 되면 이재명 구속과 동시에 민주당은 분당으로 치닫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요새 개인적으로 위원님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김남국 의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6월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 찌질이 같은 거죠. 그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행동인데 국회의원이 국민적 물의를 일으켜서 지탄을 받았는데 반성하는 게 아니라 고소하고 뒤로는 민사까지 제기했다는 거. 참 그 이재명 닮아서 찌질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제가 조만간 밝힐 건데 이 외에도 저를 고소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직적으로 민주당에서 뭔가 오더를 받고 저에 대한 고소고발 작전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코인 의혹도 누가 봐도 김남국 의원 잘못이고 또 다른 건도 다 민주당 의원이 잘못한 걸 제가 최고위에서 발언한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다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조직적인 고소 작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직적이다. 근데 지금 그 소위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왔던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이런 소위 철험의 핵심 멤버들이 지금 줄줄이 철퇴를 맞고 있어요. 한 명은 출당당해서 사회적 탈당했고 또 한 명은 의원직 상실했고 최강욱.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은 뭐 6년형인가 구형이 됐죠. 그러니까 철험회가 그동안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위세를 등에 업고 뭐 난리를 치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다음 날 방송에 나와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협박을 했거든요. 아니 그런 말 하는 사람 진짜 처음 봅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줬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 헌정 역사상 가장 형편없고 가장 부끄러운 연구 모임으로 처음에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났지만 또 9.19 행사에 와서 그 국민 정서랑 완전 그 동떨어진 현실과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을 보여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는데 아니 무슨 자기 정권 때가 보수 때보다 안보도 잘했고 경제도 좋았고 지금 통계 조작에 무슨 9.19는 지금 사실상 북한이 폐기해버린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자화자찬하는 사람 이분은 도대체 어떤 현실 인식을 갖고 계신가 의문이 듭니다. 누가 가서 꿈을 좀 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깨몽 좀 하시라고.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중국몽 꾸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중국 그분은 저기 큰 산에 가서 해야죠. 큰 산인데. 그러니까 안보라는 게 단순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북한이 핵 개발할 시간을 다 벌어주면서 그냥 문제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 충돌이 없었다는데 그럼 서해 공무원 돌아가신 분은 도대체 누구한테 죽은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경제도
코로나 때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그러니까요. 뭐 주식이나 경기가 부양됐지만 나라빚이 600조예요 지금. 그 후유증을 저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국가 부채가 400조가 넘어요. 네. 이승만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가 600조거든요. 네. 어떻게 이 400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본인 임기 내에 그냥 늘릴 수 있는지 그 폭풍을 지금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뭐다, 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정말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통계 조작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뭐 다른 통계들이 되면서 우리가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분은 정말 별나라에 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모들이 써준 걸 그대로 읽어서 진짜 그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어느 쪽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뿐의 그 5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미래 세대가 참 많은 짐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